네, 자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전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해당 행위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탄핵 정국에서 왜 탄핵을 반대했을까 많은 국민들이 또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조기 대선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경쟁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었고요. 결국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어. 안철수 후보는 이게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늘 누구 손을 들어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당에 오시긴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3년간 여당 후보가 되게 만든 예.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접니다. 예. 저는 정권 교체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네. 우리 당이 여당이 되게 만들고 예.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후보 아닙니까? 예, 또 혜택을 예. 받은 사람이 또 나경원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가지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예. 탄핵을 계속 반대하고 이 전광훈 그 목사와 함께 예.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거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같이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네, 자 조춘혜 부원장님, 국민의힘이 지금 내일까지 여론조사 100%로 1차 경선을 통과할 4명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 때하고 안 적용할 때하고 여론조사 결과 보면 나경원 후보가 4명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그 4명 안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후보의 신경전이 더 치열한 것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근거하고 있는 네. 지지 기반이 완전히 달라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보수 지지층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의 중도 좌파까지 포괄하는 중도 성향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이슈도 한 분은 당을 지키는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네. 한 분은 계엄을 저지했다라는 것을 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위 다툼이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각급 여론조사나 뭐 국민들께서도 대체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사위 다툼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분의 경쟁 구도나 갈등 구조, 대립 구조는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좀 전광훈 목사를 그 이슈로 해서 촉발된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저 복경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의 신경전이 앞으로도 좀 거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임하려면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계엄이 잘못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출발을 했으면 이런 논쟁이 나올 일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여전히 탄핵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에 의지하고 있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세력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현재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말이 우리 국민 상식에는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저런 표현 자체도 본인 스스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손가락 자를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결국 본인이 여당을 만든 대표 주자다라고 했으면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사실 나올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제 나는 잘못 없고 다 너희들만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 경선 자체가 굉장히 힘도 빠지고 서로 간의 주의 주장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부장 지낸 최선호 논설위원이 보기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층도 잡아야 되고 네. 또 중도층도 잡아야 되고 같이 놓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군요. 아니 근데 그
지지층도 잡고 중도층도 다 잡을 수 있으면 선거에서 이기죠. 네. 뭐 그러면 선거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고민이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 두 가지 과제가 굉장히 상호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 있어서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과 중도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좀 지리멸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이따 아마 국민의힘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어떤 예상 밖의 상황들이 하나도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딱 예상했던 대로 단결 뭉쳐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속 계시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 되게 거친 공격 계속 있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는데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좀 착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외성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유승민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경선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그림들 네.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같이 한다고 이런 형태의 그림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들어도 좀 변수가 생길까 말까 한데 지금은 너무 예측 가능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좀 국민의힘이 좀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흥행도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바깥에서 네.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네. 자, 대선 후보들의 신경전 어제 토론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 비조의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이른바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았던 후보들이었는데 어떤 공방이 펼쳐졌는지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해야 할 기회를 주자. 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예.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복경 의원께서는 어제 토론회 보셨어요? 네, 뭐 현장을 못 보고 이제 다시 네. 녹화로 해서 봤었는데요. 제일 잘한 후보, 제일 못한 후보 한 명씩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제가 잘한 후보. 조충래 부원장께 곤란하실 것 같아서 질문 안 드립니다. 너무 비슷비슷하셔가지고 네.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차이를 보였죠. 네. 나머지 세 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 공격도 당하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토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눈에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보정 속옷이라든지 뭐 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시원함 하면서도 일종의 뭐 선을 지키는 예를 들면 조국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그 말을 했던 분이라 선을 지키는 분으로 알았는데 선을 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점수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한동훈 후보는 많은 관심은 받았으나 정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아직 물이 덜 들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준비가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뭐 별로 평가를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조충래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어제 있었던 사자 토론회는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유일하고 다른 세 분은 전부 다 이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결 구도가 대립의 전선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머지 세 분은 지지 기반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세 분이 지지 기반을 쪼개서 가져가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걸 자극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책이나 뭐 미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이미 이 토론회를 하기 전부터 한동훈 후보하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간다는 식의 극단적인 반응까지 그랬었죠. 보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흐름이 이게 정책 대결이나 무슨 일정과 관련된 얘기나 통합이나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 갔습니다. 갔고 개인의 무슨 뭐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토론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견제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도 이 댓글이 이상한 댓글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이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네,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뭐 이 홍준표 후보의 질문이 나오면서 다른 이슈들이 다 뭐 묻혀지고 바로 이 생머리냐 뭐 보정속옷 얘기밖에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는 어쨌든 모든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집중이 됐는데 그게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키워주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네, 정치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각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홍보 효과는 어제 한동훈 후보가 누린 거는 맞고요. 네. 이게 A조는 비교적 이렇게 대립 구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토론 한 3분의 2까지는 정책 부분으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계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약간의 공방이 있었을 뿐인데 B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의 캐릭터도 다양하고 또 바로 부딪히는 분들이라서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긍정적인 면모는 못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인신공격을 이 홍준표 후보가 해가지고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있고, 자, 홍준표 후보 주장은 재미로 그런 거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떤 쪽이 더 맞습니까? 아니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치의 대선배인데 그러셨잖아요. 네. 대선배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선배답지 못한 질문을 후배한테 하신 것 자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 자체가 결국 그날 토론에 대미를 장식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부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해달라라는 메시지나 똑같은데 저렇게 대선배입니다 하면서 후배를 깔아뭉개고 인신 비하를 하는 저런 질문을 하면 그 후배가 그 대선배에게 후배니까 철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막말을 하거나 막된 질문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앞으로도 우리 정치 내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런 질문을 받고 발끈하지 않고 그냥 유치하시네요라고 짧게 응답하고 넘어간
한동훈 후보가 점수를 더 많이 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거를 대강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대통령 후보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이야기 가지고 서운함 얘기하고 그 감정을 풀려고 얘기하고 하는 것을 보고 과연 대통령 그릇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좀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나간 영상에서 이 나경원 후보 영상이 나갈 때 이 자막이 한동훈 후보라고 잘못 나갔다는군요. 이 점 사과드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최선원 논술위원. 예. 일단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앙금이 계속될 것 같은데 예. 자, 홍준표 후보는 어제 발언에 대해서 오늘까지 계속 해명 내지는 주장 이런 걸 하고 있네요. 아마 홍 시장님도 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어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젯밤 11시 정도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제 저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B급 질문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겉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고 나르시스트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외모에 집착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난 말했을 뿐인데 뭘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홍 시장이 어제 제일 좀 뭐랄까 아쉬웠다라고 스스로 생각되는 부분이 12월 3일 그러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질문했을 때 약간 도망갔어요. 사실 난 대구시장인데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는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홍 시장에 대해서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별명이 홍카콜라라고 될 정도였던 거는 되게 거침없고 그러면서도 청량감을 주는 사이다 발언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과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정말 그런 홍카콜라의 이미지에 맞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실책이다 싶은데 이걸 좀 인정하고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좀 더 홍 시장스럽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최선원 논술위원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지점 때문에 이 조사가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게 매주 월요일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앞이 지난주, 뒤가 이번 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48.8이었는데 오늘 조사에서 50.2,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50%를 넘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선거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 순서대로 가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라면 지난주에는 한덕수 대행을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덕수 대행이 한 8%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8%포인트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도 조금 가져가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한 2%포인트 남짓씩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저런 형태의 순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관심 있는 건 그럼 지금 국민의힘 경선 한참 하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거의 누가 될지 다 예상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당장 내일 아마 누가 그러면 4인으로 뽑힐까에 대한 조사인데 이거는 앞은 전체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중도층과 그 보수 응답자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현재 전체에서는 18.6 보수층으로 중도층으로 한정하면 27.8 그다음에 한동훈 14.9 19.8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이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1위가 누가 되느냐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4위가 누가 되느냐가 관심 아닙니까? 저기에서 보시면 전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9.6 대 6.4로 나경원 후보에게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국민의힘과 중도층으로 한정하면은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일단 오차 범위 아니지만 어쨌든
좀 숫자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네, 자 일단 도쿄영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50% 넘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조사 결과 아닙니까? 네, 이제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50%가 넘은 지가 한참 됐고요. 네. 52, 53까지도 나오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쭉 널어놓고 다자구도로 네.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절반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런 결과는 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 다 널어놓고 열거 해놓고 했을 때 50%를 넘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는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그 지지를 보인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할수록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안정감 또 국민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주더라도 매우 신중한 메시지 중심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자 조청래 부원장님,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그대로고요. 네. 이제 이렇습니다. 양당이 전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맨쇼에 가까울 정도의 과몰입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배수가 좁혀지지 않고 분열 후보 간에 각자 약진을 하는 구도인데다가 여기에다가 무슨 신당 창당 변수다, 한덕수 총리 무슨 대망론이다, 이게 겹쳐지니까요. 이게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 후보가 50% 넘겼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엄청 기쁜 일이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일인 거는 맞고요. 다만 이게 이제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선 출마가 봉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3차 경선으로 가면서 구도가 좁혀지고 숫자가 좁혀지면 그 산술적으로 다른 후보가 받았던 걸 다른 후보가 이어받게 되는데 관건이 뭐냐면요. 네. 배수가 좁혀질 때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4위 안에 드는 분, 2위 안에 드는 분, 나중에 최종 성자가 되는 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통합의 모습이라든가 포용하는 모습이라든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당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순원 원수령. 네. 일단 오늘 리얼미터 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고 예.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가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 즉 예, 예. 당의 경선 룰을 그대로 적용한 조사라던데 예.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일 1차 경선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의 이 8명 후보 중에서 누가 이 2차 경선에 올라갈지는 대충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뭐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대로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강은 그냥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 네. 한 자리를 놓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왔지만 국민의힘과 그 중도층으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표를 얻는 걸로, 물론 둘 다 지금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말인데, 그래서 글쎄요, 과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느냐는 2차 경선에 있어서 국민의힘 구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냐면 3대1로 지금 비조 토론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른바 한동훈 후보 대 나머지 후보의 대립 구도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2대2 구도로 해서 정말 찬탄 반탄 네. 윤석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렇게 붙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인지, 이게 또 각각의 후보에게 누구에게 그럼 유리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될 텐데 상당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모든 이 말씀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내일 저녁 때쯤 나오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